변호사님, 예? 뭐 이런 걸 다 신고해 이런 네. 걸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학폭 신고가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거든요. 학폭 신고 건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학교 생활이 그만큼 험해졌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런 생각 안 들죠? 네. 그동안은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아, 그럴 수 있지. 아유, 쟤는 왜 저러냐? 라고 그냥 툭 털고 넘어갈 만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아이도 더 귀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신고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학교폭력 분명 가해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신고 내역들을 좀 보면은 아, 이런 것까지 요즘 신고를 하는구나,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아요. 오늘은 그럼 그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학폭 신고 중에 이런 것까지 라는 게 첫 번째, 나를 째려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째려본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내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기서 멀리서 팔짱을 끼고 나를 째려본다. 그런 신고가 요즘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메인인 사건은 째려본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친구와의 어떤 트러블이 이미 메인 사건이 앞에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학생이 서로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째려본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째려본다라는 게 입증된 사례를 못 봤어요. 정말 많이 신고가 들어오지만 뭐 그 쳐다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통 말을 해요. 첫 번째,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째려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아, 그냥 지나가길래 본 게 다다. 지나가는 사람 보지도 못하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째려봤다는 그 친구의 말의 신빙성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PD?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 단계에 올라가더라도 학폭위에서 이 째려본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학교 폭력이 인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런 만남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 만남이라는 게 이제 이 친구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교시 마치고 뭐 복도에서 이렇게 그 친구가 나를 째려봤다 라는 신고를 하는데, 실제 뭐 다른 친구들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친구 거기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째려봤다라고 신고를 당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앞에 그 두 가지 경우들 있죠. 진짜 뭐 그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 이 친구가 오해를 했구나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예 없었던 경우 있죠. 속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진짜 그때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째려봤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 신고가 저는 일단 요즘에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 그런 신고가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싶어요. 두 번째 신고도 이제 약간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다른 친구한테만 먹을 걸 주고 나한테는 안 줬어요. 그런 신고도 요즘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같이 놀던 무리였어. 같이 놀던 무리였는데 이 경우에도 메인 사건은 앞에 있어요. 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소원해졌어.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친구가, 가해 학생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가 먹을 걸 먹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는 젤리 하나씩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런 걸 안 줬어요. 분명히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나 좀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 친구도 뭐 일부러 안 줬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학교 폭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이제 그 어머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너무 스트레스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대응했던 사건들 중에도 있었던 내용들인데, 친구가 3명이면은 당연히 3명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2명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 뭐 2명만 이렇게 팔짱 끼고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나랑 3명이 같이 안 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 C가 있는데 C 학생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근데 A, B 학생이 이제 먼저 청소를 끝내고 밖에 있다가 이렇게 서로 놀다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얘네들이 먼저 가서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때 사안이었습니다. AB 친구가 3명이 충분히 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거리를 갈 수 있음에도 둘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내 앞에서 걸어갔다. 섭섭했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저쪽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뭔가를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나 기다려줘. 이거 끝나고 갈 때가 기다려줘라고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먼저 앞선 친구들이 가고 있을 때 같이 가자 얘들아 라고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기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나를 배려를 해주기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 친구들도 다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에요. 항상 뭐 누군가를 배려를 해줄 수도 없는 것들이고 먼저 손 내미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그런데 이제 집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항상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받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앞에서 다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데 내부에서는 그게 너무 상처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지내던 관계가 지속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까지 전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은 많긴 한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중에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3가지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네. 학폭 신고를 당한 가해 네. 학생은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울분을 토하세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댓글에도 있었죠. 이런 것까지 학폭 신고를 받아주냐고. 근데 법이 그렇습니다. 학교나 이런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커트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전혀 할 수가 없고 학폭위까지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행동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있었다면 그때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하나하나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해 학생으로 일단 지목된 그쪽에서는 만약 그 아까 있었던 뭐 째려본 행위가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따로 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대로 막 맞폭을 걸어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거짓말 하냐, 거짓 허위 신고를 하냐라는 거죠. 그게 결국 무고라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 사건이 끝이 나더라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서로 앙금만 남는 것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피해 학생 측에서도 사건 정리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될 만한 다른 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까지 함께 신고함으로써 사안이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걸 봐서는 앞에 있는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 막 늘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딱 줄여서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가해 학생층이 그런 허위 신고나 이제 과장된 신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투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에서 요즘 많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가해 학생 측에게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은 그 경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소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별다른 처분 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